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8일이고요. 저녁 방송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 제 옆에 나와 있는 분은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이미 뉴데일리 등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권오연 전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이번에 또 큰 일을 벌인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구 성동구 갑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권오연 전 행정관입니다. 작년 10월까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1팀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이제 법률지원단 단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했으며, 그 이전에는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이제 법률지원단으로 이제 그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많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뤄왔던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이번에 큰 뜻을 품고 중구 성동구 갑 쪽에 예비 후보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박력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자 하니까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 네. 막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그런 데 아닙니까? 예전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민정수석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이긴 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이제 고위공직자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과 그리고 공무원들 기타 공직자들 감찰 감사 이런 걸 담당하는 총괄하는 그런 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옛날 같으면 이제 포도대장, 암행어사. 저희 실에서 암행어사 역할을 한다고 세종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이제 장 차관님들도 한 번씩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네. 아직 용산에서 할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계기로 또 총선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나요? 실은 제가 야당 시절 때부터 사실 이제 당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고,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제 만드는데 제 나름대로는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정권을 바꿔놨는데, 이게 정권을 바꿔놓고 용산 대통령실 가서 역할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직은 이게 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180석 가량 이제 국회에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뼈저리게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산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는 밖에 나가서 국회에서 열심히 싸워야만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렵사리 바꿔놓은 이 보수 정권이 또 연장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제가 또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렸나요? 대통령께는 아니긴 하지만 저희 비서관님하고 그 위에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출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전에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사진도 찍으셨다고요? 네. 대통령님하고 사진을 찍은 게 몇 차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제 나간다고 저보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파이팅을 외쳐주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공개해도 되는 사진이죠? 공개해도 됩니다. 지금 제 대문 사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어깨 동무하고 찍은 사진이네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진. 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 대단하긴 해요. 왜냐면은 예전 같으면은 행정관급들이 대통령이랑 마주칠 일 자체가 없었을 텐데, 마주칠 수도 없고 감히 이렇게 좀 찾아뵐 수도 없었는데 용산으로 옮기면서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건물이 나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님을 이제 마주칠 일이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고 나서는 한 건물에 계시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께서 다녀가시는구나, 지금 계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멀리서나마 이렇게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각 사무실도 들어오시고 그럽니까? 뭐 바쁘시지 않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좀 찾아뵙고 뭐 격려도 하고 뭐 그러신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 요즘은 좀 바쁘시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해외 순방하고 뭐 그러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행정관들을 뭐 이렇게 많이 챙기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게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뭐 그 김건희 여사님 또한 이제 뭐 저희들의 이제 노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챙기려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지역적 또 연고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성동 지역에는 또 어떤 지역적 연고로 출마를 하시게 된 겁니까? 예, 제가 고향은 이제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만 예. 그 대학을 서울로 유학을 오면서 한양대를 나왔습니다. 한양대 법대를 나왔는데 2001년도에 유학 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뭐 대부분의 시간을 성동구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뭐 동안 거의 살게 됐고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야, 근데 네. 쉽지 않은 데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더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역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에 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뭐 지역적인 연고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은 국민의힘이 좀 강세를 보이는 대구 쪽에 나오는 게 맞는데 그거보다는 뭐 저 같은 젊으니까 이제 새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 뭐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을 바꿔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나왔습니다. 그 험지 출마. 예, 험지 출마. 자, 사실은 상대가 만만치 않죠. 바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양대 대선배예요. 대선배이시죠. 예, 86학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15년 차 정도 차이 납니다. 예.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출마하실 거로 예상은 되는데 아직 출마하신다는 말씀은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 아마 임종석 선배님이 나오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 586 그 선배님과 이제 대척점에서 MZ 1세대로서 81년생입니다. 81년생 예. 닭띠인데 그 MZ 세대의 이제 저희 이제 젊은 세대와의 어떻게 보면 세대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 이제 뭐 임종석 선배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뭐 신세대로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쳐 가야 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서 그 이 뭐 정권 간의 뭐 어떻게 보면 대결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세대 간의 대결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역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86세대 퇴장을 모토로 내세웠는데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 좀 펼쳐보시죠. 그 86세대가 과거 등장할 때는 이게 기득권 세력에 대한 새로운 신주류로서 대항을 해왔던 분들인데 정작 이제 86세대가 뭐 10여 년, 20여 년 지나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기득권이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좀 잘 해 오셨다라고 한다면 뭐 그 이분들이 계속 지지를 받으실 텐데 정작 제가 다니는 이 지역구마저도 보면 86세대에 대해서 좀 비토가 좀 많습니다. 예. 예, 지역 민심 또한 이제 이 86세대가 기득권화가 되어 있다. 새로운 뭐 저희 젊은 세대가 그 부분을 좀 다시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 예. 저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 86세대의 기득권을 좀 정화를 시키고 새로운 우리 젊은 후배들이 전면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뭐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결국 서울 선거라는 게 네. 뭐
개별 지역구에서 각계 전투도 잘 해야 되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바람이 좀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 그죠? 예, 서울은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될 수밖에 없겠고 이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예. 첫째는 뭐 이게 한강 부근이다 보니까 한강 벨트라고 표현하는 거기에 묶여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동북 벨트라고 해서 그 젊은 그 저희 후보군들이 예. 이렇게 묶여 있는 그 벨트랑 엮여서 저희 성동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럼 뭐 대표적으로 저랑 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승환 전 행정관이 있는 중랑구라든지 예. 그리고 지금 강동 쪽에서 이제 뭐 활동하고 계시는 뭐 이재영 그 당협위원장 뭐 그쪽 지역구라든지 이런 쪽이랑 연계를 해서 뭐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물결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새로운 바람, 물결. 이게 결국에는 그 뭐 네트워크는 그렇게 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서울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핵심 사안인지. 서울이 뭐 사실 대한민국의 수도권이기는 합니다만 좀 그 전체적으로는 약간 연령대가 높아지는 노쇠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권 내에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게 서울권 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뭐 전체 대한민국이 뭐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제도 그런 그 뉴스가 나오던데 이게 그 어린이 병원 숫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급감을 하고 있고 학교, 초등학교 또한 통폐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거를 그 서울 수도권 내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그 후세대들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하고 현 기득권으로 볼 수 있는 40, 50대 이상의 이제 중장년층이 뭐 이분들 또한 어떤 역할을 서로 이제 책임을 분산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민들의 담론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새로운 국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이런 대한민국 전체 개조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정부와 함께 뭐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나가는 그런 역할이 뭐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역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중요하다 얘기만 하지 실제 뭐 보여주는 게 잘 없잖아요. 네. 우리 권오현 예비 후보 입장에서 네. 나는 이 카드를 갖고 있다. 저희 지역구에 한정해서 예.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성동구가 서울 시내에서는 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가장 높다고 해도 0.77 내지 0.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성동구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되면 다른 인구 유출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초중고가 뭐 좀 좋은 학교가 있지 않다 보니까 학군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주로 강남 내지 뭐 분당 이런 쪽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뭐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해서 저는 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적인 뭐 부분을 강조하는 교육 테크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초중고 연계되는 그런 뭐 시스템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사실 이제 이웃 저기 뭐 강남이라든지 뭐 대치동의 이러한 시스템 혹은 저 뭐 그 상봉동 뭐 이런 쪽에 가면 뭐 좀 있는 교육 그 시스템이라든지 학원 시스템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차용해서 그 성동구 내에 뭐 그 교통이 가장 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왕십리 부근에 뭐 어떻게 보면 학원가 뭐 이런 부분을 좀 형성시켜서 좀 교육 도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 도시로 네. 만들겠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전략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것 중에 메가시티가 있단 말이죠. 메가시티가 있죠.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뭐 메가시티가 되면 그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 좀 예를 좀 들겠습니다. 그 도쿄도라고 해서 도쿄 전에 이제 지역이 되게 이제 넓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 서울시티가 이렇게 넓어진다고 해서 서울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또한 경기 남도 내지 경기 북도로 이제 나눈다는 그런 전략 구상이 있던 가운데 그 뭐 분도를 하기보다는 서울이랑 거의 뭐 그 메가시티 형성으로 해서 경기도권이랑 이제 하나의 밀착 생활형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기존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약간 이게 서울시만의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자존심 혹은 뭐 이렇게 자부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도 이제 뭐 상실되는 자부심을 어떻게 좀 보완해 주실 수 있느냐 그런 뭐 비판적인 의견도 있기는 한데 근데 메가시티가 되면 서울의 역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게 커진 만큼 그 역할도 늘어나서 자부심 또한 더 늘어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대도시화가 되면서 전체 전 세계에서 뛰어난 뭐 대한민국 서울 뭐 이런 도시로 형성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인데요. 네, 또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지역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역 균형 발전 뭐 당연히 중요하죠. 예. 예,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뭐 이제는 과반 정도가 수도권 쪽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밀집해 있는 가운데 인프라를 이제 전체 대한민국에 이제 골고루 분포를 해서 이렇게 뭐 분산시키는 역할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뭐 인구수가 많다라고 하면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전략 또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 안의 인구를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 변두리 지역에 이제 메가시티화를 해서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뭐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메가시티가 되면서 그 주변의 경기도권 또한 같이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경기도도 개발이 되고 그 서울시의 인구도 분산할 수 있는 뭐 골고루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물어보지 못했지만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어찌됐든 이제 대한민국 보수 정권으로 이제 뭐 야당 시절부터 활동을 해왔던 그런 변호사였고 그냥 평범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뭐 이런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기는 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는 이 윤석열 정부를 만들면서 정권을 뭐 보수 정권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에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앞으로도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가는데 뭐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저 또한 이제 정치인의 길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뭐 대한민국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 뭐 20년을 바라보고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뭐 민주당이 됐든 이제 국민의힘이 됐든 여야 이제 대화와 협치로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투기만 했고 그 모든 정쟁을 또 뭐 법원이 됐든 헌법재판소가 됐든 이게 사법부에 떠넘겼던 그런 뭐 식물국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임 전가는 국회를 뭐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번 새로운 국회에서는 책임 전가하지 않고 대화와 협치 그리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앞장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장서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권오연 예비후보 모시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총선 승리, 서울에서 총선 승리. 이겨야지. 네, 서울에서 이겨야지 여기서 물결이 퍼지듯이 네, 또 경기도 이기는 거고, 경기도 이겨야지 전국 선거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진출을 해야 되니까요. 예, 권오연 예비후보 여러분들 그 이름 석자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뭐 다섯오이고 현자가 그 솥기현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바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해왔던 역할이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제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법정 관리 있던 회사를 살려본 경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렵게 힘들어 가던 정당을 살려서 정권까지 바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어서 정치권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권오연 이름 세 글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